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모여서 지금 현재 3시부터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 과연 어떤 구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하는 거죠. 혐의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,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, 또 그 어떤 책임의 정도 이런 걸 어떻게 볼 거냐, 그리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선고될 그런 부분과의 이 구형과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도 뭐 좀 보고, 또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,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뭘로 할 거냐를 둘러싸고 현재 부장검사급 이상 특검팀 수사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특검에서 구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원래대로라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다. 그래서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. 9시 20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시간을 당겼습니다. 특검팀에서 이제 최종 의견을 내고 구형을 하게 되고요. 변호인들의 또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.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. 이게 이제 내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 9시 20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뭐 윤석열 전 대통령,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,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이거든요. 해당자가. 그러니까 8명이 뭐 여러 가지 변호인들 얘기하고 당사자들 최후 진술하고 이러면 간단하게 얘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길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꽤 흐를 것이다. 과연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을 할까요? 아니면 무기징역, 아니면 무기금고 이렇게 구형을 할까요?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계엄 선포한 지 13개월 만에 1심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. 구형은 내일 이루어지고 선고는 2월 초중순, 설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 다음 달 초중순쯤 15일을 전후해서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. 내일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특검팀에서는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. 이거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죠. 공소장 변경의 핵심적인 내용, 원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2024년 3월부터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소장에 돼 있었는데 이걸 시기를 앞으로 당긴 겁니다. 2023년 10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했다. 이렇게 공소장을 바꿨습니다. 그동안에 여러 조사를 하고 증인들의 증인 등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해본 결과 특검팀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이 계엄을 결심을 했다, 모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한 거죠.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라고 합니다. 내란죄라는 것이 내란죄.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죄. 이게 내란죄입니다. 여기서 이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. 이것과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연결이 되는 거죠.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. 이것이 이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선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국가기관 내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것. 이것이 이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.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구형을 특검에서 할지 주목이 됩니다. 지금 특검에서 구형을 할 수 있는 종류는 3가지입니다. 이게 형법 8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.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, 가장 강한 게 사형입니다. 사형. 두 번째가 무기징역, 세 번째는 무기금고.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. 법정형이 3가지 뿐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중에서 뭘 선고할지
가 주목이 되는 거죠. 가장 지금 유력하게 얘기되는 것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두 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계엄했던 것 이런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사형을 구형할 만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.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형제 폐지 이것이 또 국제적인 흐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뭐 사형이라는 것이 제도로서 무력화된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형 가능성은 또 크지 않다. 오히려 무기징역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또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. 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얘기가 가장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무기금고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. 무기금고는 무기징역과 다른 점은 무기징역은 이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노역을 해야 되는 거. 무기한 수감이 된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무기징역은 노역을 해야 되고 무기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둬놓는 거죠. 그냥 그 차이가 있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좀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1996년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죠.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. 내란 수괴, 내란 목적 살인 이 혐의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적용이 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반란,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이 돼서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었죠. 최종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으로 그렇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. 과연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. 자, 이런 상황에서 지기현 부장판사의 최근의 태도 변화 이것이 좀 주목된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결국은 특검에서 어떤 구형을 하더라도 특검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더라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형으로 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을 하더라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나중에 무기징역 내지는 무기금고로 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제 구형이 어떻게 되느냐도 주목이 되지만 그럼 선고가 어떻게 될 거냐 최종적으로 그게 더 중요한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최근 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재판 진행의 속도를 높이고 있고 변호인들의 무리한 주장 이거 딱 잘라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지난 5일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특검팀의 발언권을 계속 문제 삼자 언성을 높이면서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. 남의 말을 막 가로막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겨울 휴정 기간인데도 보통 여름 휴정 기간이면 다 이제 판사들 휴가 가고 쉬거든요. 지난번에 지기현 부장판사도 쉬었었죠.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. 겨울 지금 휴정 기간인데 쉬지 않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5, 6, 7, 8 계속해서 재판을 해왔습니다. 하루도 빠짐없는 강행군 재판을 해오고 있다. 이제 9일날 마지막 변론에 맞추려고 하는 어쨌든 이게 좀 시간을 더 끌지 않겠다. 재판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군 장성, 검찰 지휘부 여기에 경찰 지휘부, 군 장성과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 임무, 종사 혐의 이것도 이제 묶어서 같이 심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과연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. 특검에서의 구형은 어쨌든 특검에서의 판단, 주장인 거죠.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.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고 변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.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무기 금고로 가야 된다. 양쪽의 어떤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2월 초 중순쯤에 선고를 하는 거죠.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,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등의 혐의가 이렇다. 1심에서의 선고를 하는 그것을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리기 때문에
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.